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충격을 던진 사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그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2년 2월 24일. 정말 전 세계가 숨을 죽였던 날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땅에서 이런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로 그 충격의 순간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전쟁이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요, 정말 길고 복잡하게 얽힌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봐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갈등의 깊은 역사적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2014년으로 가볼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전면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전쟁이 우리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또 안개 속에 가려진 미래는 과연 어떨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갈등의 뿌리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놀랍게도 같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하나의 뿌리를 공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게 된 걸까요? 이 갈등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키이우 루스라는 공통의 조상에서 출발했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러시아는 봐라,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아니, 우린 그 이후로 서유럽과 교류하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같은 역사를 두고 정말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그 엇갈린 운명이 한눈에 보입니다. 9세기의 키이울루스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13세기의 몽골 침략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 후 수백 년간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1930년대 홀로도모르입니다. 소련이 일으킨 인위적인 대기근인데 이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러니까 오늘날 반러 감정의 아주 깊은 뿌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991년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국가가 됐으니 당연히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향이 바로 서방, 그러니까 EU나 나토와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주권 행사인데 러시아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본 거죠. 우리 바로 코앞에 나토가 들어온다? 이건 우리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긴장감. 이게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게 바로 2014년입니다. 모든 비극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었어요. 2014년에 정말 숨가쁜 일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자, 첫 단추는 당시 칠러 성향 대통령이 EU와의 협정을 갑자기 거부하면서 시작돼요.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유로바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대통령을 쫓아내고 친서방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바로 행동에 나서죠.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해버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칠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8년이나 이어진 끔찍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결국엔 전쟁의 불씨가 되어버렸으니까요. 14,000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2022년 전면전이 터지기 전 그 8년 동안 돈바스 지역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이건 그냥 얼어붙은 분쟁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말 그대로 잊혀진 전쟁이었고 더 큰 비극의 전조였던 셈이죠. 그렇게 8년간 조용히 타들어가던 불씨는 마침내 2022년 2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고 맙니다. 바로 전면 침공의 시작이었죠. 러시아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며칠 안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린다. 아주 신속한 특별 군사 작전으로 끝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정말 필사적으로 저항했고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도망칠 비행기가 아니라 싸울 탄약이 필요하다는 이 한마디는 전설이 됐죠. 결국 러시아군은 수도 근처에서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2022년 중반에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에 집중해서 마리우폴 같은 도시를 처참하게 점령했지만 그해 후반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되찾는 놀라운 반격을 보여줬죠. 하지만 2023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러시아의 단단한 방어선에 막히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소모전,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서로 엄청난 피해만 입으면서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살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네이토의 부활입니다. 푸틴의 목표는 네이토를 약화시키는 거였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죠. 한때 뇌사 상태라고까지 조롱받던 네이토가 이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깨어났어요. 수십 년간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랑 스웨덴까지 가입하면서 발트해는 이제 네이토의 호수가 될 정도니까요. 이건 정말 러시아의 엄청난 전략적 실수라고밖에 볼 수 없죠. 동전의 반대면을 볼까요?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서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맞서는 거죠. 이 전쟁 때문에 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세계가 두 쪽으로 나뉘는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도 컸죠.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지갑을 힘들게 했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거나 나라 안을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이런 끔찍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 범죄의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 끝이 있긴 한 걸까? 평화는 올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장이 너무나도 팽팽해요.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국경으로 크림반도까지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자기들이 병합한 땅은 절대 못 내준다고 하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범죄자를 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당연히 부인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게 EU나 나토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를 요구하고 있죠. 정말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방 세계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러시아 경제가 이 긴 전쟁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수, 바로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죠. 여기에 양쪽 군인들과 시민들의 사기와 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힘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나라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평화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